안녕하십니까. 안양터미널 지킴이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5기 안양시장은 왜 안양시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의 의사결정을 번복하였는가. 다시 얘기하면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 계획을 포기하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1992년도 12월 29일 날 평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쭉 이어오다가 신중대 시장이실 때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평촌역 뒤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 뒤쪽으로 옮기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촌동 933번지, 934번지 현재 안양농수산물시장 옆에 지정된 그 터미널 부지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단계는 1992년 12월 29일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정된 평촌동 934번지 5,500평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쭉 진행되어 오다가 2021년 5월 28일 날 최대호 시장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폐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터미널 사업은 1차 터미널 사업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거기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신중대 시장 때부터 이필윤 시장 때 이르기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을 평촌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민선 제6기 안양시장이었던 이필윤 시장 때, 그때가 2015년 10월입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사업이 일단 백지화되고 소규모 환승 터미널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민생 6기 이필윤 시장 때 왜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계획을 백지화하고 소규모 환승 터미널 정책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오늘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선 제5기 시장이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2010년도 6월 선거에 당선돼서 2010년도 7월부터 임기가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임기가 4년이잖아요.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4년인데 최대호 시장이 임기 4년의 마지막 4개월을 남겨둔 시점에서 터미널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6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양시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의 변경 여부를 묻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정된 평촌동 934번지 즉 농수산물시장 옆에 있는 그 땅을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 변경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안양시장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2014년 1월 27일 그러니까 9일 11일 만에 답변 16일 날 공문이 왔으니까 27일이니까 11일 만에 답변을 줍니다. 굉장히 빨리 준 거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때 답변을 할 때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있는 도시관리팀장이 기한을 해서 윗선의 결재를 받고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관리팀이 아마 담당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가 뭐라고 써놨냐면 다만 귀공사에서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용도 변경 등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요청이 오면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변경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사항에 대한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월 27일이잖아요. 2월 20일 날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똑같 한번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번복해서 다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답변을 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서를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게 된 거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현재의 자동차 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위한 세부 계획 확정 전까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3-15-1에 의거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의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안양시가 1차 답변을 할 때는 변경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는 도시관리팀에서 주관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2차 답변을 다시 합니다. 다른 질문이 또 있었던 건 아니고 2차 답변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때는 자동차 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1차 답변 때는 변경계획이 없다고 답변하고 그것을 부서를 바꿔가면서 2차 답변 때는 자동차 정류장을 용도 폐지할 예정이고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 정책이 담당 부서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뭐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뭘 이런 과정도 없이 이제 정책의 기본 사항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답변을 했잖아요. 1차 때는 변경 계획 없다. 2차 때는 자동차 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하니까 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묻습니다. 어느 게 맞냐고. 1차 답변이 맞습니까? 2차 답변이 맞습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안양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그 특별계획구역 내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포함되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4년 3월 6일입니다. 빠른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양시가 3월 6일 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물으니까 3월 13일 날 불과
7일 일주일 내에 답변이 하는 거죠. 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차 회신은 당시 귀사의 변경 제한 등이 없어서 변경 계획이 없고 다만 귀공사에서 제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사항이다. 그리고 2차 회신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적정 시절 입지를 위해 귀공사와 협의 등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특별계획으로 지정할 계획을 회신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왜 바뀌었는지, 의견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양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 현재 CFS 터미널 계획이 없는 실정임에도 현재 용도로 매각한다면 향후 매입자가 당해 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른 안양시, LH 매입자 간 법정 다툼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서 허용 용도 지정 후 매각할 것을 당부드린다.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전 안양시, LH 간 MOU 체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적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단서에 부득이 현재 용도로 매각한다. 이렇게 자동차 정류장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매각할 때는 현 상황 등을 상세히 알리고 매각 시 계약 조건 등에서 명시한 후 매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측지 못한 사이로 법정 다툼 및 미련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외버스 터미널 계획은 없으며 특별계획 구역 후 사업자의 개발계획 제시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포함 여부를 추후 판단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뭔 얘기냐면 안양시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용도 폐지하고 거기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계획구역 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 또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묶이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양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안양시는 그냥 폐지할 계획이다. 그런데 사업자가 거기에다가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해달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안양시가 해야 되는데 사업자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업자는 돈 벌려고 하는데 이렇게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예상된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불과 1월달, 2월달, 3월달 한 3달 동안에 이런 내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공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민선 제5기 안양시장이 처음에는 거기다 터미널 설치한다고 했다가 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부서를 바꿔가면서 터미널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로 지정하겠다. 터미널 폐지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문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터미널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에 지정된 934번지의 안양시 버스 터미널 사업은 민선 5기 안양시장이 이미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 6월 달에 민선 6기 안양시장 선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당선이 되냐면 민선 6기 이필훈 시장이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민선 5기는 손을 띄어야 되잖아요. 손을 띄고 대신 이제 이필훈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이 민선 5기가 결정해 놓았던 이 사항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달에 민선 5기, 민선 6기 이필훈 시장은 이 정책을 계속 터미널 정책을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때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선 6기 이필훈 시장은 그 대안으로 그러면 소규모 환승터미널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환승터미널 정책을 할 때도 공주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일단 환승터미널 정책으로 가다가 장기적으로는 안양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공주대 용역 보고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서를 받을 때 시외버스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다는 용역 보고서를 받은 게 아니라 지금은 시외버스 터미널 설치할 수 없다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환승터미널 정책이라도 소규모 환승터미널 정책이라도 시행하다가 장기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공주대 용역 보고서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 정책에서 평촌동 934번지에 터미널 계획을 포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때 이미 의사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민선 6기는 이어갔던 겁니다. 이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국가의 정책이, 정부의 정책을 정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이전 거를 다 백지화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게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민선 6기 이필훈 시장은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이 자기의 임기에 4개월을 남겨놓고 터미널 정책을 포기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기 4개월 남겨놓고 터미널 정책을 포기했으면 그러면 여기 공문에도 나오잖아요. 민간한테 매각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민원이 없을 것이냐. 그에 대한 방법론으로 묻잖아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폐지하고 땅을 매각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폐지하지 않고 땅을 매각하는 경우, 그랬을 때 그 땅을 낙찰받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적게 하게 한 방법이 뭐냐, 이런 걸 논의하잖아요. 그 논의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거 공문에 이제 다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로 봤을 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때 터미널의 계획은 여기서 포기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포기한 이후에 민간에게 낙찰되는 그 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상의를 했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대호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첫 번째,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터미널 정책을 포기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렇죠? 터미널 정책을 포기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여기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고, 누가 그 터미널 정책을, 부서를 바꿔가면서 터미널 정책을 포기했느냐? 그거는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 공문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이 공문을 정결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죠. 뭐 그렇게 주장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중요한 터미널 정책을 시장에 보고 없이
시장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불과 한 달 만에 터미널 정책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 터미널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는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정책을 포기한 그 이유가 뭐냐?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터미널 정책을 포기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포기했느냐? 당연히 결재권자인 의사결정자인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이 이걸 포기했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민선 5기 안양시장은 왜 안양시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에 대한 다시 얘기하면 안양시의 버스터미널 정책을 의사결정을 번복하였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